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재현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좋은 컨텐츠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뇌파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뉴로모듈레이션 치료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유연이라고 정량뇌파 기반 뉴로모듈레이션 치료 연구회 회장으로 2016년부터 이 연구회를 꾸준히 이제 이끌어오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어떤 의미냐? 이 뉴로모듈레이션을 그냥 해서는 안 된다. 뇌파를 보고 뇌파상의 이상이 발견되는 부위에 이 뉴로모듈레이션 치료를 이제 시행을 해야 이게 올바른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다시 뇌파로 확인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에 대해서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드리고 있는 이런 연구회인데요. 최근에 새로운 어떤 장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왜 저희 이지브레인에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딥TMS, 브레인스웨이의 딥TMS 장비가 있잖아요. TMS를 좀 더 깊게, 그래서 딥한 TMS, 그래서 깊게 자극하는 TMS. 이게 장비에 코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 있는 건 H1 코일이라고 우울증 치료에 주로 이용이 되는 코일이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H4 코일, H7 코일, 이제 몇 가지 이제 코일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가장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게 H7 코일이라고 있거든요. 몇 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려서 H7 코일이 언제 들어오느냐 문의하시는 분들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식약청 허가를 통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강남점에서 빠르게 그 H7 코일을 입수해서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계획상은 아마 그래도 한 내년 1월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이 되면은 더 좋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구매를 어느 정도 확정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H1 코일하고 H7 코일하고 이 뇌를 자극하는 부위가 조금 틀린 거예요. 뇌를 자극하는 부위가. 여기 이제 뇌의 모형인데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위가 여기에 이제 전두엽, 프리프론탈 콜텍스라고 하는 전두엽 부위예요. 그래서 사람의 전두엽은 굉장히 넓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만큼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뇌, 그래서 이제 전두엽의 어떤 기능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 중에 그 H1 코일은 보통 DLPF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깥쪽에 이제 이걸 배외측 전두엽이라고, 배외측 전두엽에 주로 자극을 해서 우울증에서 흔히 이 좌측 배외측 전두엽의 기능 저하가 관찰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뇌파나 이런 걸 찍어 봐도 이게 왼쪽에 조금 더 기능 저하를 보이시는 분들이 조금 퍼센테이지가 많은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우측에 이상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H1 코일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주로 좌측 배외측 전두엽 쪽에 딥하게 TMS가 자기장 펄스로 자극을 주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활성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우울 증상이 개선이 되는 이런 효과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H7 코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안쪽, 가운데 안쪽 이쪽 전두엽에 조금 더 강한 이제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 위치보다 안쪽에 여기 이제 싱귤레이트 콜텍스라고 이 안쪽에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더 깊숙이 안쪽으로 자극이 되게 돼요. 안쪽 전두엽 쪽에 문제가 생기는 병들에 있어서 치료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질환 중에는 우울증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한 가지가 강박증입니다. 강박증은 이렇게 앞쪽에 싱귤레이트 콜텍스라고 하는 부분에 이상, 또 이제 카우데이트 누클레우스라고 하는 부분에
이상, 이런 부분의 이상을 동반하고 있는 이런 질병이라, 그래서 이 가운데 쪽에 뭔가 좀 강한 자극이 됐을 때 좀 더 치료적인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옛날에 이 브레인스웨이에서 H1, H7 코일이 나오기 전에 오티즘 코일이라고 자폐 코일이 있었어요. 그 코일은 주로 제가 보여드린 부분, 약간 전두엽 쪽에 안쪽에 약간 위쪽 이쪽으로 많은 자극이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H7 코일도 자극의 위치가 그 위치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좀 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질환 중에 한 가지가, 발달장애의 경우에도 H1 코일과는 조금 더 다른 효과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아주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 이런 뇌의 어느 부분에 이상을 동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기대가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이나 사회인지랑 관련이 있는 부위가 이렇게 전두엽의 약간 안쪽에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들한테 치료에 타겟이 되는 이런 뇌 영역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H7 코일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이지브레인 몇 개 지점에서 적어도 한 5군데 지점 정도에서 이 H7 코일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의 프로토콜로 치료를 하는 게 뇌의 어떤 스티뮬레이션에 가장 효과적인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공부도 하고 좀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외국의 문헌도 좀 조사하고 이래서 적정한 세팅 값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한테 문의가 계속 오고 있으셔서, 특히 뭐 외국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미국에는 이미 H1 코일이나 H7 코일이 이미 다 도입이 되어 있는데, 이 치료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치료비가 상당히 저렴한 거고요. 굉장히 고가의 치료라 이 치료에 대해서 충분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료를 원해서 한국행을 이제 결정하시는 이런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는 이제 좋은 장비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맞춘 어떤 세팅과 적절한 가격과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H7 코일을 기다리셨던 분들 조금 더 이제 기다리시면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뉴로모듈레이션 치료 중에 이 딥TMS 장비에 대한 추가적인 뭐 뉴스라고 할까요?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상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